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세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19장 7절입니다.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태을주는 설령 해원 주문이니라. Chant the Tailju mantra countless times. The Tailju mantra is the mantra of resolving your ancestral spirits, bitterness and grief, and fulfilling their wish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Chant the Tailju mantra countless times. 태을주는 설령 해원 주문이니라. The Tailju mantra is the mantra of resolving your ancestral spirits, bitterness and grief, and fulfilling their wishes. 온 우주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을 개벽기에 태을주를 통해서 자기 생명의 본성을 회복하고 조상님과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마치 초능력을 가진 것 같았다. 내 인생을 바꿔놨다. 이는 사람의 뇌에 이식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뉴럴링크의 칩을 세계 최초로 이식받은 놀런 아르보의 첫 인터뷰 내용입니다.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올해 1월부터 아르보 같은 전신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따르면 아르보는 22살이던 지난 2016년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고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모든 일상생활에서 가족들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옛 룸메이트로부터 뉴럴링크가 임상시험 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실험에 지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칩 이식자로 선발됐습니다. 칩이 이식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초기에는 생각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체스를 두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펜을 입에 물고 아이패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생각하는 대로 컴퓨터에 여러 창을 옮겨 다니고 시드마이어의 문명이나 체스를 마치 손으로 직접 하는 것처럼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그의 생각과 컴퓨터 사이에 지연이 생기는 등 문제점도 나오고 있지만 뉴럴링크는 놀런 아르보 외에도 올해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뉴럴링크가 속한 뇌신경 관련 기술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뇌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등 이미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일수록 여름철 폭염, 홍수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결과와 함께 전 지구적 위기 시나리오에 뇌질환 환자의 급증에 따른 위협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신경학 연구소 산제이 시소디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기후변화와 뇌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2016년 나온 질병에 대한 세계적 부담 연구를 기반으로 뇌졸중, 편두통, 알츠하이머와 뇌수막염, 간질과 다발성 경화증 등 19개 신경계 질환과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장애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시소디아 교수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극한기온 현상이 발생하거나 하루 중 일교차가 너무 큰 경우 뇌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씨가 지속되고 습도까지 높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율 및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수면장애가 꼽혔는데요. 밤 시간대에도 기온이 높은 열대야는 수면에 최적화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면장애로 이어지는데 이 같은 잠 부족은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일종의 작업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데 급변하는 주변 온도로 인해 신체 고유의 체온 조절 기능이 고장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극심한 폭염 등으로 신체가 체온 조절 반응에 실패할 경우 몸의 온도가 높아져 뇌 기능이 손상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소디아 교수는 현재의 기후 시나리오에서는 뇌질환에 대한 영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전략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개봉해 일본에서는 111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한국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 중 처음으로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최근 일본의 X, 틱톡 등 SNS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스즈메의 예언, 지진 예언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 사는 여고생 스즈메가 우연히 도쿄 청년 소타와 만나 대지진을 막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는 대지진으로 큰 지진을 경험하곤 하는 일본인의 상처를 잘 그려내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재해 속 치유를 이야기하는 작품 주제와 달리 스즈메의 예언은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NS상에 스즈메의 예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중순부터입니다. 지난 4월 8일 일본 미야자키현 니치난시에서 진도 5 야계 지진이 관측됐고 9일 뒤인 17일 에이메현 오즈시에서도 진도 5야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월 17일 발생한 에이메현 지진 이후 SNS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지진 발생 순서 및 지역이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서입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는 대지진이 5번 등장하는데요. 스즈메가 사는 마을인 미야자키현 니치난시에서 맨 처음 지진이 발생하고 동갑내기 친구 지카를 만난 에히메현 오즈시에서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납니다. 작품에서는 이후 고베시와 도쿄 오차노미즈,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서 차례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순서대로라면 다음 큰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는 고베, 그 다음은 오차노미즈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화와 실제 지진이 2번밖에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일본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들이 느끼는 지진의 공포가 남달라서인데요. 일본에서는 지진 공포증, 지진 불안증이라는 정신질환이 나타날 정도로 지진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대우주를 그대로 닮은 소우주인 인간, 우리 몸에는 음양오행의 자연 법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은육기가 있어 만물이 좋아하듯 우리 인체에는 오장육부가 있어 생장성숙을 주관합니다. 바로 그 오장육부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심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장군지관이라 불리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간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간의 역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생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의학적으로 간의 역할과 이 각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간의 건강 상태 확인과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장기로 복부 오른쪽 위,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넓은데요. 앞에서 바라보면 삼각형 모양이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둥그런 돔과 같은 형태로 오른쪽 윗배의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격막과 맞닿아 있으며 위와 식도 부위를 덮고 있어 해부학적으로 간과 폐, 위장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간 요리를 먹을 때 보면 이 생간은 그저 빨간 핏덩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미경으로 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이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구조 단위를 소엽이라고 하는데요. 간은 이 소엽들이 육각형으로 무수히 배열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작은 소엽 하나하나에 동맥과 정맥, 담즙관이 연결되어 있어 간 세포가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두 군데에서 혈액을 공급받는데요. 하나는 심장에서 오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동맥을 통해 공급받고 다른 하나는 위, 췌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에서 오는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문맥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이는 간의 역할과 관계가 깊은데요. 간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술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간을 거쳐 해독작용을 거친 후에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은 해독작용 외에도 우리 몸의 필수적인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대사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을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만성적인 간 질환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대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기본 형태의 단백질로 분해되어 간에 전해지고 이 간은 이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간에서는 하루에 약 50g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면역 글로불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단백질이 간에서 합성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 대사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경우 간은 이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간은 콜레스테롤, 인지질 및 지단백 등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됩니다. 네 번째로 쓸개즙 분비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빌리루빈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은 하루 약 1리터의 쓸개즙을 생산하며 생성된 쓸개즙은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장관으로 배출됩니다. 쓸개즙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며 이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변과 대변의 색이 누런 이유는 바로 간에서 배설되는 빌리루빈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입니다. 간은 비타민 A, D, B 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공급이 없어도 몇 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철, 구리, 아연 등의 무기질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호르몬 대사인데요. 간은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 호르몬 대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증에서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의 대사가 저하되어 여성의 경우 생리 이상, 남성의 경우 고환 위축이나 여성 유방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균 작용입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보채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간에 있는 대식 세포들은 체내에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포식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인 감마 글로불린을 생성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간을 가리켜 한마디로 장군지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장군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는 전쟁 시에는 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국력을 그리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병사를 훈련시키며 사회 전반에서 안보에 관한 일들을 합니다. 간도 그와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간이 담당하는 기능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간은 눈을 주관하죠. 지난 12경맥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간은 경락을 통해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 눈이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위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근육을 주관합니다.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평소 건강 유지에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간은 피를 저장합니다. 간이 음식에서 흡수한 여유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내어 쓰는 것은 이 생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간은 기운을 소통시키고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이 수행하는 해독작용과 담즙 생성 기능은 인체의 생명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자, 인간의 몸은 대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는 우주의 변화 원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이 하늘이 운행하는 이치인 오운, 즉 오행이죠. 그리고 땅이 운행하는 이치인 육기를 이 장부에 배속하여 각 장부의 성질과 기능,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는데요. 이것이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은 속이 꽉 차 있어 음양의 성질 중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육부는 속이 비어 있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인데요. 각각 목, 화, 토, 금, 수에 속하여 오행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의 구조와 기능,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간을 장군지관이라 부른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간의 성질과 간 건강은 어떻게 돌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수행이지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 건강과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설려와 수행을 하는데 오장육부의 건강 상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 전국 지역도장을 돌며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 행사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선정화 빛꽃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선정화 빛꽃 수행은 가까운 수행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방송 시청자 상담실이나 각 지역 수행도장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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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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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노래 웅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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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웅리지야노래 웅리암리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움니함니 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 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 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 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저는 후천 조화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윤정란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좋아진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좋을 만큼 후천 조화신선 수행을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어깨 통증이랑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랑 비문증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개 점들이 보이거나 물결치듯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해서 생활 속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 많이 불편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티끌이 들어간 것처럼 불편하거나 눈이 뻑뻑하고 찡그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삼신조화 수행을 하면서 정단 형성도 하고 임동맥 뚫기도 하고 설레와 전수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비문증이랑 안구 건조증이 좋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제 몸에 반짝반짝 빛 폭발을 시키는 설레와 수행을 잘하여 이 꽃을 천하에 만개하라는 상제님의 특명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몸의 1호 기적을 이루고 싶습니다.